13장 함수 두 번째 이야기로 함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앞에서 배우지 않았던 배열을 전달한다든지 2차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한다든지 그런 이제 조금 특이한 상황들을 한번 함수로 구현할 때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함수와 1차원 배열. 그래서 1차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받아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함수에게 2차원 배열을 전달해서 함수 내에서 2차원 배열의 값을 전달받은 2차원 배열의 값을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값을 읽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 자, 세 번째는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제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라는 거는 사실 이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다루는 이제 자료형이 캐릭터 문자열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1차원 배열이라든지 캐릭터 2차원 배열에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저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문자열을 다뤄보는 거. 마지막으로 제기함수에 대해서 살짝 소개 정도만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도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기함수를 다뤄야 제기함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함수와 1차원 배열 얘기를 할 건데 뭘 볼 거냐 하면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보기에 앞서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한다는 것은 먼저 변수를 우리 함수의 인자로 전달받아서 사용하던 얘와는 좀 의미가 다르게 돼요. 자, 어떤 의미가 다른지 이 차이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 마치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서의 시작을 포인트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포인트를 배우지 않았다. 그렇지만 함수의 1차원 배열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포인트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함수에게 전달하는 나름의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하고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추후 포인트 공부를 진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배웠던 게 완벽하게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 호출 할 때는 변수의 값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경우 우리 일반적인 이 함수 호출 방식을 값에 의한 호출이다 해서 call by value 함수 호출 방식을 call by value 값의 복사에 의한 호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값의 복사에 대한 호출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예제 코드와 그림을 통해서 먼저 call by value 형태로 함수 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배열은 이 call by value 형태로는 전달을 못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서 이제 call by reference 형태의 호출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두 수를 인자로 전달받아서 두 수의 합을 반환하는 이 예제를 살펴볼게요. 자, 이 예제에서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n1과 n2를 인자로 전달하면서 요 add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메모리에 맵을 한번 그려보면 자, n1, n2, n3 n1, n2, n3 세 개의 변수가 만들어졌고 10, 20 그리고 여기에 0을 지금은 초기화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n1과 n2 그러니까 add 함수를 부를 때 add n1과 n2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그러면 n1에는 얼마? 10이라는 값이 있어. 10. n2에는 20이라는 값이 있었고 그러니까 10과 20을 전달하면서 add를 호출했으니까 이거는 add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n1의 값으로 얼마? 이 10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 10이 n1에 10이 들어가지는 이런 현상이 돼요. 다음에 여기 20이라는 값은 n2에 들어가서 n2에는 20을 저장하게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딱 이 순간에 우리가 잠시 프로그램을 딱 멈춰 놓고 그리고서 이제 살펴보면 자, 여기에 있는 n1과 n2라는 이 변수 n1과 n2라는 변수와 add에 있는 이 n1과 n2라는 변수는 이름은 같아. 이름은 n1과 n2라고 같지만 우리 보기에는 n1, n2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얘는 메인 안에 있는 n1, n2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n1, n2는 add 함수 안에 있는 n1과 n2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서로 다르네. 그리고 메모리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 자체도 다르죠. 공간 자체가 달라. 서로 다르네라는 거야. 그렇지만 같은 건 뭐다? 여기에 있던 값이 전달됐으니까 이 값이 여기에 20이 n2에 그래서 값이 같아. 값의 복사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값의 복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값의 복사에 의한 호출이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우리 대부분의 함수를 만들 때 일반적인 매개 변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값의 복사에 의한 호출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진행을 해서 결과 n3을 얻어서 우리는 n3을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얘들은 다 소멸이 돼서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했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열을 전달하고 싶으면 앞에 있는 C 언어의 함수는 배열의 전체 값을 인자로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해. 그런 방법이 없대. 배열의 전체의 값을 인자로 전달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매개 변수로 배열을 선언할 수 없다라는 의미야. 배열을 선언할 수 없으면 그렇게 통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예제를 가지고서 보면 이 예제는 잘못된 예제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자, 우리 여기 메인 함수에 nums라는 5칸짜리 배열이 있었어. 정수 길이가 5인 배열이 있었고 그리고서 이제 add라는 함수에게 이 배열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nums와 5를 주면서 add라는 함수를 우리가 int nar의 5칸짜리 배열 int count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매개 변수가 5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값이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복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는 이런 식의 배열이 매개 변수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배열은 어떻게 이제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얘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가 5칸짜리 매개 변수로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럴 때 이제 배열의 주소값의 복사를 통해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 배열의 주소값이란 배열 0번방의 메모리상의 위치가 돼. 그래서 주소값의 전달을 통한 함수의 호출을 call by reference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그림으로만 이해를 당분간 해놓고 정확한 이해는 포인트에 대한 공부한 이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혀볼게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자 5칸짜리 배열 만들고 1, 2, 3, 4, 5를 했고 add라는 함수의 이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5칸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곳에다가 int nar의 대괄호를 쳐주면 대괄호만 여기 사이에 숫자를 적진 않아. 숫자는 적지 않고 그냥 여기는 nar이라는 자 배열의 주소값을 올 거야 라는 의미로 변수를 하나 만든 거야. 변수를. 그리고 이 배열의 여기 포인트 nar 이렇게 변수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길이가 얼마인 이렇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순간 이 add라는 얘 길이가 5인 배열이 존재를 해. 에 nar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이 배열에 add라는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표가 하나 생기는 거야. 배열의 이름표가. 자, 그리고 옆에 우리는 길이는 5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nums나 nar이나 똑같은 녀석이다 라고 보면 돼. 이름만 그래서 이제 이 배열 함수 안에서는 우리가 nar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nums를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 안에서 i가 1부터 cnt 개수만큼 증가하면서 nar의 i, nar 얘랑 똑같다고 했죠. 얘의 i 0, 1, 2, 3, 4번 방을 쭉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nums의 0번 방이나 또는 nar의 0번 방이랑 둘 다 똑같은 여기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함수 안에서 다른 전달받은 배열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함수 안에서 nsum을 구해서 return nsum을 반환해 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1차원 배열을 전달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1차원 배열은 할 때 어떻게 한다? 내가 전달받을 거면은 여기 배열이 올 거야 라고 숫자를 적지 않은 배열 인덱스 표시를 해주는 거야.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길이를 뒤에서 적어서 몇 개를 접근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배열을 전달하는 함수를 만들 때는 배열의 주소값을 저장한다는 이 의미의 변수명 뒤에 대괄호를 적어서 표현을 해주게 돼.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그리고 배열의 길이 정보를 전달해 주어 함수 내에서 접근의 범위를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배열의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약속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nums의 배열을 5칸짜리 배열을 만들고 값을 입력을 받았어. 입력은 메인 함수에서 이제 받았고, 자, 먼저 증가 전이라고 해서 nums의 print에서
배열을 넣고 길이를 넣어주면 출력해주는 이 nums print 함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배열을 전달을 받고 배열의 길이를 전달받으면 그러면 이 NARR 이 이름을 이용을 해서 누구와 똑같다고 해서 밖에 전달받은 이 배열과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배열을 쫙 출력을 해줬어. 그래서 전과 전 배열 이렇게 했고 다음 nums 플러스 10 그래서 배열과 길이를 넣어주니까 이 nums 플러스 10이라는 안에서 각 배열을 다 접근하면서 10씩 증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각 방의 값에 10씩 증가가 됐고 그리고서 여기서 증가 후라고 해서 다시 프린트를 한 번 더 했더니 증가 후 배열이 11, 12, 13, 14, 15라고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열을 메인 함수에서 직접 안 하고 이 배열을 함수에게 전달해 줘서 각각의 함수들이 그 배열을 다룰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주게 될 거야. 함수와 1차원 배열에서 그렇게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 주는 방법. 자, 이 두 가지 여기까지 예제를 천천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예제를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1번과 2번 문제를 조금 곰곰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배열을 활용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법에 이진수, 10진수, 이진수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구현하는 연습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여기까지 완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